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기농산업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민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농 기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농 농업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전원 생활이나 일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농보다는 기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농과 기촌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기농과 기촌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내가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에 가셔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기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농을 한다는 것은 농업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연부와 경영체까지 등록을 마치신 분들을 기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도시에서 농촌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농촌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행정구역상 동단위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기농 기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을 하시겠다고 하면 읍면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서 농업인이 되시면 기농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주제인 기촌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내가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겁니다. 전원생활 목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일을 목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농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실 경우에 기촌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촌을 하시는 것 저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서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촌을 목적으로 농촌에 오시더라도 기농을 전제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텃밭 농사를 짓더라도 군청이나 농협에서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촌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농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오시더라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1000제곱미터 이상 영농을 하시고 그에 따른 농지연부와 경영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텃밭 농사 지으실 때 농기계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무소에서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도 있고요. 농사 짓다 보면 종자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경우에는 농약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자체나 농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촌을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고 오셔서 작게라도 농사 지으시면서 여러분이 영위하고 싶은 생활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한 해 45만 명에서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한 25%에서 30% 정도는 교육을 받고,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한 70% 정도가 교육도 안 받으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기농하시겠다는 분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는데, 기촌하시는 분들은 내가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굳이 기농기촌 지원센터 방문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장님, 더 기농기촌 하고 싶은데요. 우리 마을 이사 오면 도와주는 거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이장님들은
농업정책이나 기농기촌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고작 이장님 우리 동네 집 있나요? 땅 있나요? 땅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정도에서 물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역 주민들 만나서 땅 가격이나 농지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지나 집은 각 시군에 있는 기농기촌 지원센터에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게 맞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쑥 마을로 들어가서 지역민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땅 가격도 물어보고 농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땅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기촌을 준비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을로 가기보다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받고요.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또 경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촌이 아닌 기농하신 분들 중에 실수하는 것이 미디어를 보고 작물을 결정하세요. 포털 사이트를 보고 작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작물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요.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작물이 있고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더라도 딸기를 농사 짓겠다. 그러면 딸기를 육성하는 지자체에서 재배를 해야만이 재배하는 것, 또 유통하는 것, 마케팅하는 것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작물을 선택하다 보면 특히 유행작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유행작물은요, 통상 3년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하신 분들이 후발주자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작물을 하더라도 내가 선도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소독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남들이 해서 돈 벌었대 하는 작물을 따라가게 되면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가셔서 작물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지역에 맞는 작물을 결정하셔야 하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기농기촌 종합센터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해수부에서는 기업기촌 종합센터, 산림청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같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기농기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정보를 얻고 상담을 통해서 지역을 결정하시고 작물을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맞는 준비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단계별 기농기촌 준비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더라도 나만의 준비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안착하는 그 과정까지 내가 뭐가 필요할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 준비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를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저 기농하고 싶은데요. 기촌하고 싶은데요. 오셔서 많은 상담을 물어오십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딱 정해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오는 것들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기농하신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농하시겠다는 분들은 창업자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십니다. 기촌하신 분들 저희에게 주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교육이나 이 정도에서 물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농촌에 살아가다 보면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지만은 생활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제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당연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젊은 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물어오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농촌에 살다 보면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의료에 대해서 물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오시고요. 미디어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 깊숙이 사시겠대요. 섬에서 혼자 조용히 사시겠대요. 근데 외진 곳에서 혼자 살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19가 접근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농촌에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 상담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상담할 때 제가 농촌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이런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최소 이 정도는 저희에게 상담으로서 풀어 가신다고 하면 준비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을 하시든 기촌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만의 준비 절차를 한번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만의 상담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체계적인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농기촌의 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보시는 것처럼 농촌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창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또 농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면 준비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전원 생활을 하더 지역에서 취창업을 하더라도 농업을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거 똑같이 받고 있고요. 상담을 받는 걸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특히 기촌을 하시겠다,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요, 교육 안 받습니다. 상담 안 받습니다. 저희를 만나기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찾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 오셔서 전원 생활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도 받으시고요. 또 하나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마을로 잘 이주를 안 하십니다. 마을 외곽으로 외진 곳으로 가시는데 가능하시면 마을로 오시면 좋겠고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텃밭농사 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준비하신 다음에 지역을 이주하시는 것도 맞고요. 또 제 주변에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지역에서 재능 기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걸 지역사회 안에서 재능 기부를 풀어낸다고 하면 지역민들과 융합하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농촌에서 취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농촌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농촌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교육을 좀 받으셔야 하고요. 저희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취창업을 도와드리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가셔서 제가 농촌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농촌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 번 정도 상담을 하는 것, 또 그쪽에서 그런 관련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받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창업 하실 때 도와드리는 기관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을 목적으로 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영농교육 받으셔야죠. 저희가 농사 짓는 거요, 재능 기부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건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농사 지으려면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 절차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야 하는, 준비가 돼야 하는 것 같고요. 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을 결정하실 때는 지역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오셔서 딸기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딸기를 육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담양 같은 곳에서는 딸기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딸기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담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지역과 작물이 맞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업을 하든 또 지역에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요.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가 초기에 준비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지?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데 얼마 들어갈까? 땅을 사는데 얼마 들어갈까? 농사 짓는데 초기에 투자 자금이 얼마 들어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사를 시작하면 최소 3년 차까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수익이 좀 불안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3년치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이요. 저희가 많은 통계 자료를 보면 농가 세대 월 생활비가 한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소득이 불안한 3년 정도까지는 생활비 좀 고민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농사를 짓는다. 또 취창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투자 자금과 운영비와 생활비 또 구분해서 준비하시고 또 자금이 부족하자고 하면 내가 창업 자금이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생활비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투잡할 수 있는 모델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귀농하신 분들 보면 한 55%는요 전업농으로서 농업만 하시는데 한 45%는요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요 겸업률이 높습니다. 왜?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초기 농사를 안 지어봤던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일을 겸업하는 분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또 좀 중요한 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원생활이나 취창업이나 농업으로 오시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귀농귀촌의 붐 중에 하나가 혼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농촌사회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혼자 오기보다는 가족이 같이 움직이시면 좋겠고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로 이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아닌 외진 곳으로 갔을 때는요.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요.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역민들과 융합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마을로 이주하시면 좋겠고 저희 같은 지원센터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서울 양재동 H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역에서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라남도로 오시겠다, 저희 센터 방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전라남도 21개 지자체를 비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울 양재동 H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에서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광역을 비교하시고 좀 저희 같은 조직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요. 중앙에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나 광역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기초지자체로 갑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딸기를 하겠다고 하면 담양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이 장성이야. 내 지인들이 장성 가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없이 바로 장성으로 가세요. 장성군에 가서 더 장성으로 기농하고 싶은데요. 도와줄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도와드리죠. 근데 더 딸기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장성에서도 딸기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성군 공무원들도 압니다. 딸기는요, 담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근데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으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딸기를 하겠다고 하면 딸기를 육성하는 지역으로 가야만이 재배하는 거, 가공하는 거, 유통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기촌 종합센터나 저희 같은 센터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좀 비교를 해드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으로 어떤 작물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3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3군데 지자체 추천 받아서 그 다음에 시군을 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기농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기농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임야 지역입니다. 그러면 임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기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3면이 바다입니다. 바다로 가셔서 수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귀어로 보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농은 농림부 사업이고요. 귀산은 산림청 사업이고 귀어는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도와드린 기관은요. 기농 같은 경우는 기농기촌 종합센터, 귀산은 임업진흥원, 귀어는 귀어기촌 종합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기농기촌 종합센터를 활용하셔야겠지만 또 수산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귀어기촌 종합센터를 이용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 완도 같은 경우는 수산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더 진도로 기농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살짝 물어봅니다. 진도로 기농하는 거 의미 있는데 혹시 기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공부나 학습을 하셨냐고, 상담을 받아보셨냐고 하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리적 특징이 수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가시는 분이 농업만 생각하고 농업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도로 가시겠다, 완도로 가겠다고 하면 기농하는 것도 기농 준비도 하셔야겠지만 기어도 같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또 지리산 쪽으로 가시겠다는 분들은 당연히 농업과 임업을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요 조금 병행해서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기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촌을 하더라도 농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실 거고, 다양한 일을 하실 거고, 또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익을 내실 때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수익이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따라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촌에서 무언가를 하시더라도 도시민들의 욕구가 뭘까? 도시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 트렌드센터에서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대한민국 트렌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농을 하더라도 도시민의 욕구를 알기 위해서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그거에 맞춰서 농업을 하셔도 창업을 하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농림부 산하의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도시민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농촌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수익을 내시려면요, 철저하게 우리 소비자인 도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내가 농사를 짓고 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따라가 주신다고 하면 소득을 창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요, 농촌을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는데 먹거리를 사러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쉬러 가고 있습니다. 힐링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 올 때 힐링을 쉬러 온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접근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핑크몰릭 농장을 갔다 왔습니다. 입장료가 4,000원이더라고요. 제가 머문 시간은 한 30분 됩니다. 근데 보니까 30분 동안에 농장이 몇 명 정도 있을까 한번 가늠해 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분들이요, 각자 4,000원씩 내고 온 겁니다. 그게 행사가 한 달입니다. 그걸 단순 계산해도요, 그 한 달 사이에 몇 천만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핑크몰릭 농사지어서 핑크몰릭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시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쉽게 말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더라는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원하는 것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가 아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농업을, 창업을 하셔야만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기농기촌 관련된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기농기촌 일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농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농을 준비하더라도 저희는 농사 안 지어봤잖아요. 처음부터 농사 짓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을 준비하고 농업으로 옮겨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농을 목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시냐고, 그런 기반이 있으면 농업으로 바로 가시라고. 그런데 만약에 농촌에 그런 기반이 없으면 처음부터 농업을 하지 마시고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을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연구 없이 지역으로 가시니까 처음부터 농사 짓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필요하면 일자리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분이 일을 한 3년 정도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3년 정도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도 받고요, 농기계 교육도 받고, 이분이 하고 싶었던 건 목공이었거든요. 목공교육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지역민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한 3년 이렇게 지역민들과 어울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농지도 소개받고요, 마을의 빈집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역을 가셔서 뭔가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처음부터 농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없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민들과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지역민들과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농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농을 준비하신 분들 말고요,
이제 귀농하신 분들 5년차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지역민들과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가 조금 정말 불편하다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통계를 보면 7, 80%가요 만족하고 있고요. 극히 일부가 너무 힘들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인 선입견, 텃세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생활 방식에서 오는 충돌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상담과 교육인 것 같고요. 또 귀농을 하더라도, 기촌을 하더라도 나 귀농할 거야, 기촌할 거야 하고 바로 이주하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A라는 마을이 좋으면 한 6개월이라도 시간을 두고 교류하신 다음에 일정 부분 지역민들과 친해진 다음에 이주를 한다고 하면 텃세나 선입견, 생활 방식에서 오는 충돌이 많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유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고민하셔야죠. 제 주변에 있는 귀농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이들 데리고 귀농했다가요 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축사의 특징이라는 것은 마을 안에서 축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외진 곳에 축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축사를 짓는 거, 축사하는 게 중요했지 생활적인 요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는요 서투리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더 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는 겁니다. 또 중학교로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학원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지역 기반의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남편은 축사에서 혼자 소를 키우고 있고요.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읍내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을 결정하실 때 만약 그분이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외진 곳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 문제 꼭 고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의료나 보건, 기초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 외진 곳으로 갔을 때는 119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면서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외진 곳을 많이 가고 계십니다. 이 외진 곳을 가실 때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귀촌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언덕을 매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계곡을 좋아하시고요.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바다 절벽지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런 지역은 기존에 마을이 있던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을 짓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에 지어진다고 하면 전기도 필요하죠. 통신도 필요하죠. 도로도 필요하겠죠. 상수도 필요하겠죠. 지자체가요, 한 가구를 위해서 이걸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 짓는 것보다요, 이 기반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은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기반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외진 곳에 집을 짓게 되면 이게 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언덕 위에다 집을 짓고 계곡 주변에다 집을 짓는다. 차가 다니는 것도 어렵고요. 계곡 옆에다 집을 지으면 계곡물이 불어난다고 얘기하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아니면 기촌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오시더라도 마을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외진 곳에 갔을 때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 부분을 또 한 가구를 위해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땅을 농지를 구매하실 때 가능하시면 저희는 임대 이후에
매매로 연결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좋은 땅이 나오면 제가 먼저 삽니다. 농사 짓기 좋은 땅, 집 짓기 좋은 땅, 이런 땅이 나왔을 때 지역민들이 먼저 선점하지 도시민들한테 내놓지 않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가격, 농지나 땅에 대한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거래하는 가격과 도시민들이 거래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땅을 임대해서 활용하시고, 빈집들 많이 있거든요. 빈집 임대해서 사시면서 좋은 땅 나오면 그때 그 땅을 사셔서 집을 지으셔도 좋고요. 농사를 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농기촌 하신 분들의 최대 목표는 집 짓는 거와 땅 사는 겁니다. 기농하셨던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농을 했는데 이 마을이 아닌가 보다. 마을을 옮기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마을을 옮길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지었던 집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샀던 땅을 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1, 2년이라도 좀 빌려서 사용하시고 이후에 땅을 사시고 집을 짓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농기촌 전반적으로 어렵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치 경험을 또 남들이 경험했던 걸 얘기 듣고 기농하는 너무 힘들더라. 땅 사는 것도 어렵고 집 짓는 것도 어렵고 농사를 짓는데 소득으로 연결하는 데도 어렵더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저한테 돈을 투자하면요, 집도 드리고 월소득 얼마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돈만 투자하십시오.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면 집도 지어드리고요, 거기다가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장 만들어서 농사 지으면 유통까지 책임지고 월소득 얼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한 3억 정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전원마을 만들어서 살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게 참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주의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런 쪽은 접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나 상담할 때 정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어떤 형태로든 전원마을 조성하더라도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이 추천해 오더랍니다. 선후배들이 추천하니까 믿고 가는데 거기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농기촌 준비하시는 거, 농촌으로 오시는 거 의미가 있겠지만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런 쪽에 투자를 유도하는 쪽은 좀 멀리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농을 준비하실 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돈도 중요하지만 마을 분들과 정으로서 같이 가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소득을 내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최소 3년치 생활비와 운영비 정도는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농이 됐든 기촌이 되든 지역에서 안착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3년치 생활비와 운영비 정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여러 군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괜찮은 마을이 나타나면 한 6개월이라도 그 마을을 교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마을 분들이 이사 안 오냐고 얘기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농을 한다고, 기촌을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이나 땅은 가능하시면 임대 가능합니다. 임대해서 사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좋은 땅 나오면 그때 농지를 구매하시고요. 집을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받는 분들 보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육받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도 결정하시고 작물도 결정하시고 또 그 안에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는 계기로서 교육을 삼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역과 작물이 좀 맞아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하시는 분들도 투잡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은 소득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과 투잡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난 농사 짓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바로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로서 지역에 살면서 농업으로 옮겨가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시면 마을 안으로 기농기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요. 또 지역민들과 살아가는 거에서 약간의 부대낌은 있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혼자 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마을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마을에 오셔서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농기촌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부대끼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가 마을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도움으로써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시고요. 또 정착 과정에서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농기촌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농기촌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도와드리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 많이 활용하시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